제30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당대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30차 최고위원 회의 시작합니다. 안철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포항 다녀왔습니다. 지진과 이어진 여진으로 포항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전국의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걱정하고 빠른 피해 복구와 대책 기원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포항 시민 옆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도 어제 결정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과 더불어 특별 재난지역 선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점검 시급합니다. 피해 건물들 신속하게 점검해야 시민들이 필요한 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체육관에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집을 빠져나온 이후에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긴급 주거 공간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조속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도 여야와 당파를 넘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 지진 피해 복구할 대한민국 의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대한민국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수능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저 역시 수능 전날 밤 수험생 자녀를 둔 당직자 가족분들께 격려 말씀 나눈 뒤에 수능 연기라는 뉴스 다시 전해드리면서 더 걱정이 커졌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제 앞으로 6일만 더 힘내주십시오. 수능 앞두고 참고서 버리면서 입시의 터널 끝이라는 생각했던 여러분이 다시 참고서를 찾는 모습에 가슴이 아립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서 포항의 친구들과 가족들 생각하면서 수험생활이 일주일 연장되는 것 감내해 주셨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금모으기 운동과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미 멋진 승리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6일 동안 시험 문제 유출 등 사고가 없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주십시오. 또한 시험 당일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 무너져도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앞으로 6일간의 시간, 수험생들의 시간을 함께 겪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포항 시민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생존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자료가 있다며 진흙탕 싸움을 시사하고 어제는 준비 중인데 안 쓰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말을 아끼겠다고 답변하면서 군불만 떼고 있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카파식 행태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법 앞에 진실을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포항 지진에 대한 즉시 지진 경보 그리고 전격적인 수능 연기 결정 등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유효적절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국가의 의미를 이제야 실감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6천여 명의 수험생들을 배려해서 60만 명의 수험생들의 수능을 연기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소수자 배려를 실천한 것으로서 큰 감동을 줍니다. 국민의당 자원봉사위원회가 가장 먼저 지진 피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길에 국민의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28만 명 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청년 실업률이 8.6%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암울한 소식도 들립니다. 또 최저임금 폭등의 여파로 전국 아파트 경비 인력 18만 명 중 17,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의 전망입니다. 청년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창출로 청년 고용을 늘린다지만 투입되는 재정은 막대한데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패가 확정된 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정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린다며 최저임금을 16.4% 폭등시켰습니다.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등에 시장은 고용 포기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일자리는 생명줄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실험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레밍이 아니듯이 실험 대상인 모르모트도 아닙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하나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온데간데 없는데 그 결과물인 최저임금 폭등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체면과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창출, 최저임금 폭등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 체면을 깎이더라도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스, 마이 다스의 손이었습니까? 2008년 다스의 비자금 내역을 수사하던 정호영 특검은 17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120억 원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17인의 차명 계좌라. 그들은 참으로 용감한 17인의 전사들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관리하던 이 120억 원이 모두 다스로 입금되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용감한 특검팀은 이 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고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은 권력에게는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고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까만 선글라스의 잣대를 들이대던 그동안의 수사 관행이 이제 그대로 답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디 현미경의 잣대로 120억 원의 진실을 파헤쳐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스, 마이다스의 손이었습니까? 한 사나이가 다스 건물 17층에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7층을 지나다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봐, 넌 전응하야. 나는 아직 괜찮다고. 지금 국민의당 위기입니다. 같은 식구끼리 물어뜯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주 끝장 토론을 함께 준비합시다. 함께 죽을 것인지 함께 살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지진의 공포를 겪었을 포항 시민들이 가장 걱정됩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지진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자신들의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 정권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실세 국회의원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 현직 정무수석에 이르기까지 여야 할 것 없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인해 정치권도 지진이 날 것 같습니다. 수사당국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가려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 정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왕실 매탕금처럼 썼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국민들이 무척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희망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부 출범 6개월 남짓 만에 비리 의혹으로 그만둔다는 건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중에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제일 먼저 임명했습니다. 이어질 청와대 수석들의 인사검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첫 번째 업무가 아마 정무수석 후보자의 검증이었을 텐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분이 받고 있는 의심과 혐의는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된 사실들입니다. 그걸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 이후에 이어진 인사검증 논란은 결국 그분들의 능력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알고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인지 반대했는데 임명한 것인지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정학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를 임명 강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분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